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도 고정 출연자죠.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야인두 전 목포시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목포의 서산 옹금지구 재정비 사업입니다. 자, 먼저 여인두 의원께서 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인두 의원이 현직의 시의원으로 있었을 때도 이거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으셨던 거죠? 네네, 그렇죠. 이게 2009년에 시작을 했고 2012년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최초 고시가 돼서 진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18년이죠. 18년에 지정고지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업 추진이 못 되니까 그렇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네네. 왜냐하면 2015년에 2015년 10월 6일에 그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네.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돼서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2월 달에 조선내화가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년을 연기해줘서 작년 10월에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에도 2차로 연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근 한 10여 년간에 목포 시민에 있어 지역사회에 있어서 대단한 갈등 요소였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시민은 전체의 어떤 것이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목포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목포 시민들 전체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그리고 유달산을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난개발, 막개발을 막자라는 취지로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러한 과정이 지난 10년간 있었습니다. 네. 서산 옹금지구가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은 좀 필요하다. 주거 환경 정비는 필요하다. 특히 이제 그쪽에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셨고, 워낙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개발은 필요한데, 그 유달산 주변이다 보니까 유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포의 상징성. 그렇죠. 예, 목포 시민이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어쩌면 이제 전국적으로도 관광 자원에 있어서 목포의 상징은 유달산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연곳권이 있잖아요. 살고 계신 현지 주민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 개선이 주변 경관과 조망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또 흐름입니다. 또 게다가 방금도 우리 여인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달산은 어떻게 보면 목포 시민의 영혼이고 영혼이다. 목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다. 그런 부분들이 막개발이라든가 또는 조망권, 경관이 단지 고층 아파트 짓으려고 사업자들 이익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목포 시민 전체가 이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렇죠. 이게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강론의 문제인데, 실은 이게 2009년, 2012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정동득 시장 있을 때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고, 그때 정동득 시장 이후에 박홍률 시장, 그리고 현재 김종식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산 옹금지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탈리아의 나폴리라, 그리고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컬러로 사진을 빼오셨는데, 이탈리아 나폴리 이게 사진을 나폴리 보면, 사진이에요. 언덕배기에 그렇죠. 아주 단층 한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빌라 형식인가요? 아주 예쁘게. 일종의 그 테라스형 주택이라고 하죠. 테라스형 저층. 그렇죠. 언덕배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주택들이 지어져 있네요. 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게 그동안의 전전 시장들의 플랜.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포의 서산 옹금지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이야기했는데 이곳에 느닷없이 25층짜리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목포 시민들이 이제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왜 갑자기 그러면 소산원금지구 재정비 사업 얘기를 왜 하느냐? 최근에 이게 무슨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의당 목포시의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성명서를 하나 냈어요. 서산원금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해제 연기가 두 차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1차 연기 종료 시점이 작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9월 9일 날 조합에서 목포시에 사업 시행 인가 대신에 1년간 더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9월 말에 시민단체에서 해제해라. 연기는 안 된다. 이게 재정비 촉진 계획 기간 안에 아무것도 성과가 없으니 개발 사업 자체를 재연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취소해라.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목포시가 이제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목포시가 시민단체를 설득하면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 상생안. 1년을 연기하면 네. 상생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시민들도 동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지점들도 있으니 네, 그냥 네. 막무가내로 이게 취소해서는 안 된다.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포시가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이게 1년이 연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재정비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포시가 목포시 제시안이 있었고 네. 조합 제시안을 받았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제시안 3가지 제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산원금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각자의 안 3가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 3월 달에 구체적으로는 건축 계획이죠. 건축 계획. 네, 문제가 된 게 네. 조망권과 경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네. 두 번째로 이 등록문화로 지정된 조선내야 구역을 어떻게 보존하거나 개발할 것인가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3월까지 이 과정을 밟다가 그래서 시민단체도 한 번 만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 한 번 만났는데 네. 갑자기 이제 4월에 그 변경 용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착수 보고회가 진행을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전혀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상생안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지금 상생안이 마련되지도 않고 오히려 마련 안 됐다. 그렇죠. 목포시가 제시했던 게 15층짜리 한 동, 그다음에 네. 10층짜리 8동 포함해서 422세대가 목포시가 제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조합 측에 제시한 안이 422세대 네, 정도. 목포시가 이제 제시한 거. 조합 네, 측에서 제시한 게 686세대고 조합 측은 이제 18층. 아니 15층 한 동. 최고 높이가 15층. 네, 그렇죠. 조합 측은 18층이었죠, 18층. 18층에 5동. 네, 18층이었는데 최고 높이가 18층의 네.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렇죠. 거였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고층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네, 했고. 네. 그런데 용역에 발주된 내용을 보니까 22층짜리가 4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조합에서 제시한 안보다 더 높게 이제 그렇죠. 해가지고 변경한 용역안이 추진이 그렇죠.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사이에 그러면은 시민단체가 내놓은 안은 없었어요? 그 사이에는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조합하고 목포시 간에 양자 간 협의를 하면서 이걸 했고 또 이 소위 말하면 재정비 계획 변경 용역을 네, 네. 조합에서 주관하지 않고 목포시가 주관해서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7월부터 9월 달까지 석 달 동안 재정비 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안에서 네. 이번 한 달 만에 이게 이 의견이 나온 겁니다. 아파트 층고를 22층으로 하겠다. 66m로 하겠다. 네. 그런데 그 지표 고도가 35m 지점이에요. 35m에서 22층으로 올리면 약 높이가 100m 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그러면 그 경관과 유달산에 조망권 문제가 발생하고 몇 분 능선까지 바로 뒤에 있는 산은 뛰어넘는 거죠. 바로 뒤에 있는 그 산은, 능선은 뛰어넘는 거고 두 번째로 다른 문제가 있어요. 조선내야 부지를 어쨌든 간에 다 빼고 이제 원래는 이게 사실은 서산 원금지구 얘기할 때
부지가 꽤 넓었었잖아요. 서산 원금지구 포함한 게 조선내화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개발을 하겠다였는데 최초에는 2009년도에 구역 지정을 할 때는 11만 평이었습니다. 11만 7천 평.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자 조합을 이 재개발 조합을 꾸리려고 했는데 2구역, 3구역이 조합 구성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17년에 이제 축소하게 되고 한 구역으로 축소를 하게 된 거죠. 조선내화도 빠지면서 이제 한 그렇죠. 구역만. 그 한 구역 면적이 4만 9천 평. 네, 지금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서산 원금지구 얘기는 하고 조선내화 주변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내화를 둘러싸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주변 네네. 부지가 조선내화는 뺐으니까.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거죠. 목포대교도 보이고 목포항으로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네. 항의 관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유달산의 후면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케이블카가 그렇죠. 지나가는 예, 예. 쪽의 경관으로는 네, 조선내화 뒤쪽으로 해서 아주 뛰어난 그 서산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오른편이라고 왼편이라고 하네요. 해야죠. 왼편이라고 해야죠. 네. 왼편. 근데 이제 상상을 해봐도 그 대반동 쪽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것이 목포가 참 매력적인 곳인데 이름도 원래 이름이 다순금이라고 해서 다순금이. 햇볕이 비치는 골짜기란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름도 예뻐요. 다순금이 구역을 여기에 이제 개발하겠다는 건데 현제 이게 변경 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22층 아파트 100m 높이. 예, 몇 동인 네 동이고요. 네 동을 15층 전면부에다 아파트 4동 그리고 아하. 10층 아파트 4동 이렇게 해서 총 상상하는 70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700세대요. 것이고요. 예, 예. 이 전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목포시가 내놓았던 422세대인가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한 2배 가까이 가도 되죠. 3분의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보통 상생안이라고 하면 시민 모두가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 목포시가 이야기했던 목포시 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가 네.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포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목포시가 애초에 422세대를 제시안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작년 3월까지는 일정 정도 목포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움직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부터 목포시가 그 이후에 행보를 하지 않고 네. 느닷없이 지금 영역에 맡긴 것처럼 최고 층수 22층짜리로 이렇게 직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이게 아니 대외적으로 상생인 건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 기간이 3개월이에요. 9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 영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중간에 이 의견이 나온 거죠. 지금 시민사회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영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얼마 전에 의견 조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환경단체에서도 이게 웬 말이냐. 3월 초에는 422세대고 15층짜리 한 동만 짓는다고 시는 의견을 네, 냈고 네. 조합 측에서도 689세대만 짓는다고 하고 그 제일 높은 층이 18층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느냐라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그래서 부분들을 이제 빨리 네. 정의당에서 원래의 합의 정신 또는 큰 틀의 상생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도 이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정의당에서.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였는데 이것을 극복하고자 상생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의 모습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 과연 목포시가 그러면 422세대를 제시했던 이 근거는 뭐냐. 그 근거가 있으니까 422세대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좀 보여달라. 그렇죠. 그 근거를 알려달라. 뛰어넘는 그리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조합의 요구안보다 더 높게 더 네, 많이 네, 네. 짓고 있는 이 문제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 그러니까 22층짜리 700세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갑자기 아파트 높이가 높아지고 세대 수가 늘어나는데 어떤 누구에 의해서 입김이 작용했느냐. 그렇죠. 이 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시민단체 제시안, 목포시 제시안이 다
그 휴지 조각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조합의 제시안보다 더 높게 스카이라인을 올려버렸던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어떤 세력이 가장 큰 이익을 버는 거냐. 네, 네. 그 세력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취지로 정의당에서 7월 29일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다른 내용을 시로부터 들은 건 없으신 거죠, 정의당에서는? 네, 특별하게. 네. 현재로서는 뭐 진행될 게 없는 거고 용역 기간 중에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니까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그리고 9월까지 용역 결과가 소위 목포시로 납품이 되고 정리가 되면 네. 그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용역 끝났다고. 주민 공람 기간을 2주일 가져요. 네, 네. 또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또 듣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네. 두 번째로 목포시의회에 또 의견 청취를 합니다. 네. 시의회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세 번째로 또 공청회도 열어야 돼요. 공청회도 열어서 절차가 좀 많이 남아있네요. 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듣습니다. 이렇게 시 자체 의견만으로도 4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의식 있는 분들이 의견 있는 분들이 자유롭고 또 활발하게 네, 의견을 네, 개지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중흥건설인데요. 예. 2017 이거는 2017년 그렇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 전 그렇습니다. 그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때 서산 원금지구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네네. 참여했다가 철회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크게 알려졌던 그 중흥건설이 다시 그렇죠. 그때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손혜원 전 의원님 관련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특혜 아니냐 중흥건설도 왜 그러냐면 네. 그때 너무 세대수를 많이 하고 너무 그때 그때 당시. 고층 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이익을 무조건, 네. 생각 그때 1,400세대 이상 네네. 제시했었죠. 1,400세대였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와. 특혜 문제가 제기되니까 네, 네. 중흥건설이 사업 참여 철회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용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어쨌간에 들어왔군요. 3월에 큰 틀의 상생안을 가지고 이 재정비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흥건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사업의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뭐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유달산의 그 상징성 이거는 단지 이제 그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건 전제로 깔고 있는 건데 유달산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목포 시민의 영혼입니다. 영혼. 정체성이에요. 사실 목포 사람 다른 데 나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어디서 왔어요? 목포에서 왔습니다 하면 유달산이 있죠. 유달산 사막도 두 가지 외에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주변 그 정도인데 그 주변에 어딘가 다순구미가 아파트로 둘러싸인다. 시민들은 상상을 하기 어렵죠.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네. 아니, 이름이 그렇게 예쁜 마을인데 정말 조금 더 목포시와 조합이 또 시민단체 의견이 잘 반영된 안으로 버무려져서 이 재정비 계획이 추진된다면 사실은 거기가 관광 명소도 될 거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저층 테라스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관광객이 오면 또 그 지역민들의 어떤 먹거리를 또 만들어줄 수도 제일 큰 문제가 또 뭐냐면요. 61세대를 가장 적은 아파트 평수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은 200여 명. 근데 60여 분이 저층 아파트 평수가 적은 평수로 들어가신다면 또 어떤 분들은 재정 사정이 좋아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고령층의 저소득층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 다 밖으로 나가고 그런 문제까지. 네, 예, 그런 더 나가지는 말고 그게 한마디 애로사항이 예.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주택법에 공공주택법에 의하면 물론 공공주택법에 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네. 61세대는 전체 임대 아파트의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오늘 시간 다 돼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데 목포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유달산의 주변 사시는 분들도 정말 행복하게 유달산도 아름답게
다 같이 머리 맞대면 최고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